마이클 더글러스는 유명 배우 커크 더글러스와 다이애나 딜의 아들로 할리우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기대감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성 아래 성장하는 것은 기쁨과 어려움이 뒤섞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아버지와의 유사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그는 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개의의 유년 시절은 아버지 커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타 자녀들 중 일부는 이러한 압박감에 무너지지만 마이클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기 위한 고군분투는 그의 삶,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이클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70년대 TV 시리즈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였습니다. 칼 말든과 함께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었지만 명성에는 타협이 따른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고된 촬영과 잦은 언론의 관심은 그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 1975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제작하면서 비판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대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초기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성공과 함께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압박이 따랐고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생활은 항상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면에는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디안드라 루커와의 이혼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 중 하나로 고통스럽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혼이었습니다. 이는 마이클에게 재정적,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이후 캐서린 제타 존스와의 결혼은 마치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스타가 사랑에 비바진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관계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조울증과 마이클의 건강 문제는 두 사람을 거의 갈라놓을 뻔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잦은 이별과 화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은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마이클 또한 중독이라는 악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알코올과 약물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술과 약물에 취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는 중독의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직장과 가정을 잃을 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유명세와 개인적인 고난의 무게가 그를 짓누를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은 약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잊으려 애썼던 외로움과 공허함에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건강은 그의 말년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2010년 그는 사기, 인후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몹시 야위었고 병마의 심각성을 알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겨워했습니다. 의사들은 오진을 내렸고 치료는 지연되었습니다. 진단 후에도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살아남기 위해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큰 타격을 주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시기는 마이클의 대중적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뀐 시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고든 개코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나약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지는 체계적인 실패였고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생물학적 운명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을 뒤로하고 영화 촬영장 대신 병실을 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심리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컸을지도 모릅니다. 고음 역대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직업으로 삼아온 그가 자신의 무기인 목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미구강 성교를 통해 감염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솔직한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남성 건강과 HPV 인식 제고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솔직함을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금기를 깨뜨린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미화도엔 홍보 메시지 대신 솔직함을 택한 더글러스는 수백만 명을 침묵 속에 괴롭혀 온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앴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다루려는 언론의 폭풍을 견뎌내며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공익을 위한 메시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에는 큰 정신적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는 와중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준의 감시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숨쉬기조차 힘겨워야 했고 동시에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야말로 공인의 비극의 본질입니다. 마이클의 삶의 또 다른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들 캐머런의 마약 중독과 범죄 문제였습니다. 캐머런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7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이클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신의 인기와 바쁜 일정 때문에 아들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데오글러스 가문의 역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대로 이어져 온 고통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커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썼던 마이클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범죄와 만성적인 중독이라는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냉소적으로 더글러스 가문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클이 연방 교도소를 드나드는 모습은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이면서도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지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변화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카에메오 레온의 문제가 법정 공방과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면서 마이클의 슬픔은 더욱 커졌다. 캐머런이 저지른 모든 실수는 마이클의 양육 방식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마이클의 죄책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이뤄낸 모든 업적, 즉 오스카상, 수백만 달러의 재산, 명성이 장남이 자라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마이클을 그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솔직한 고백으로 이끌었다. 카에서린 제타 존스와 마이클 더글라스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생활은 끊임없이 위기로 점철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병, 캐서린의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담감이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이혼을 발표했고 할리우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작상의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거대한 위기가 충돌한 것이었죠. 캐서린은 양극성 장애 2형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마이클은 AM 치료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있던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은 유명인들에게는 감정을 멈출 수 있는 일시 정지 버튼이 없다는 사실을 종종 잊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이 각자의 회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전설 같은 로맨스는 할리우드의 또 다른 비극적인 사례, 즉 그들이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상황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중에 화해하였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이클의 슬픔은 이미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에 또 하나의 끔찍한 장을 더했습니다. 재회는 그들의 이전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질병을 환자라는 꼬리표가 결혼 생활을 규정짓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쩌면 첫 번째 만남보다 더 의미심장할지도 모릅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아닌 생존의 상처로 맺어진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80세가 된 마이클은 캐서린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두 사람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회에서 함께 살아남은 동반자로 여깁니다. 마이클은 그 자체로 스타였지만 늘 아버지 커크 더글러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애증 관계였다. 커크는 뇌졸중을 극복하고 103세까지 장수했는데 이는 마이클의 노화 과정에 부담을 주었다. 마이클과 커크의 관계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이야기였습니다. 두 거장 사이의 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죠. 커크는 거칠고 불굴의 개인주의자, 즉
구 할리우드였고 마이클은 섬세하고 불완전하며 심리적으로 복잡한 신 할리우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은 40대와 50대에 커크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60대와 70대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의 장수 때문에 자신도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가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책임을 뒤늦게 물려받은 것은 그에게 분명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이클은 2020년 커크가 세상을 떠난 후 진심 어린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그 상실감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103세까지 살았던 커크는 마치 영혼불멸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마이클은 홀로 남아 더글러스 시대의 종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이 원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후회도 있었습니다. 존경할 사람도 경쟁할 사람도 60년 동안 마이클의 열정을 불태워 주었던 그 특별한 애정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마이클에게 다음 과제는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할리우드에서 나이 드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주연 배우였던 그는 이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젊음을 숭배하는 영화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퇴색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이대은 배우의 비극은 관객이 비춰주던 거울을 잃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마이클 더글러스는 전형적인 미국식 알파 남성, 즉 주식 중개인, 형사, 위기에 처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해왔다. 이제 그는 할아버지, 멘토, 자신의 쇠퇴에 직면한 남자를 연기하며 품위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이다. 그는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의 연기력 또한 쇠퇴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예계는 특정 나이대의 배우들을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취급하며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줄 만한 의미 있고 도전적인 배역은 주지 않는다. 위해엄한 관계, 월스트리트, 원초적 본능에서 그를 봤던 팬들은 이제 연약함과 씨름하는 노년의 남자를 보게 된다. 마이클의 슬픔은 단순히 젊음을 잃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광란의 노동과 명성으로 점철되었던 중년 시절을 많이 생각하며 그 시절을 제대로 보냈는지 자문한다. 할리우드 경력의 속도는 영혼에 묘한 잔혹함을 안겨주는데 마치 조명이 꺼지기 시작할 때까지 결승선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건강 문제, 개인적인 비극, 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블록버스터 영화 코민스키 메소드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연기력은 관객들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으며 새로운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전립선 질환, 슬픔,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년의 연기 강사를 연기하며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한 승리이자 나이가 들어도 지혜와 유머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는 설령 성공하더라도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는 건강과 가족에 집중하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에 대한 자각은 그의 삶의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다음 오스카상이나 대작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아버지의 황금기와 손주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오늘날의 싸움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안정, 그리고 그의 고난과 성공을 기리는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80세의 마이클 더글러스의 삶은 눈부신 업적과 비극적인 상실이 얽힌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도살장에서 살아남아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정신은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는 질병, 마약, 이혼, 대중의 불명예, 그리고 아들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면서도 자신만의 놀라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인내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끔찍한 슬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명성도 삶의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팬들은 마요르카의 저택과 화려한 수상 경력 같은 그의 겉모습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고 어렵게 얻은 차분한 우아함을 지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러스의 비극은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슬픔으로 얼룩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함과 끈기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인간적이고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커크의 아들이 아니라 시련을 헤쳐나가 스스로의 빛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특정 부분의 어조를 바꾸거나 특정 영화 배역 또는 가족 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넣는 것을 원하시나요?